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세종대왕 같이 볼까? 조선시대에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지. 뒷표지 보자. 바로 그것이다.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 중국과 우리는 글자를 똑같이 쓰지만 말은 서로 다르니 소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어야겠구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지. 정말 우리가 글자가 없었으면 얼마나 여러 가지가 발달되지 못했을까. 속표지 보니까 세종대왕의 모습, 그 다음에 과학에 애를 썼던 그런 발전된 모습도 보이네. 세종대왕. 태종은 충녕대군이 책 읽는 모습을 보고 말했어. 한 번 읽은 책을 여러 번 다시 읽는다고 들었다. 무슨 까닭이 있느냐? 예, 훌륭한 분들의 책을 어찌 한 번 읽고 이해할 수 있겠사옵니까? 깊은 뜻을 이해할 때까지 읽으려 하옵니다. 태종은 충녕대군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이런 충녕대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했답니다. 이리하여 임금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랍니다. 나라를 잘 이끌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종대왕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 집현전을 더욱 크게 늘렸어요. 학문이란 참으로 넓고 깊구나.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어. 세종대왕은 임금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집현전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과 같은 곳이에요. 어느 늦은 날 세종대왕은 신하를 불러 집현전 학자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전하, 한 명의 학자가 늦게까지 책을 읽다 잠이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흐뭇해하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내관에게 주며 말했어요. 추울 텐데 잠든 학자에게 덮어주어라. 잠에서 깬 학자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건 전하의 옷인데? 학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집현전 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양반이든 천민이든 재능과 능력이 있는 젊은이라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나라에서 뽑아 쓰겠소.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도 8년이나 지났구나. 백성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길을 늘 생각했죠. 하루는 세종대왕이 장영실이라는 젊은이를 불렀어요. 네가 발명을 잘한다는 천민이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반갑게 맞았어요. 내가 너의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솜씨를 펼쳐보아라. 신분제도가 있던 나라에서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죠. 대대손손 천민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장영실은 한없이 기뻤어요.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어요. 먼저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 만드는 일부터 계획했지요. 하늘을 관측해야 농사에 꼭 필요한 달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한밤중에 장영실은 세종대왕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맞는 천문 관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맞는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어 보거라. 장영실은 천문 관측대를 세우고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혼전의라는 천문 시계를 만들었죠. 아까 속표지에 있던 것이 혼전의네요. 장영실은 물시계 자경루와 해식의 앙부일구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은 시간을 몰라 답답해하던 백성을 위해 앙부일구를 종록거리에 두게 했지요. 백성들은 앙부일구를 보며 시간을 알게 되었답니다. 세종대왕의 관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물의 양을 잴 수 있는 치국이도 만들었죠. 이게 치국이네요.
농민들은 계획을 세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아했지요. 세종대왕은 과학뿐 아니라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대가 음악의 천재라는 박연이요? 그동안 우리는 모든 음악을 중국 악기로 연주했소. 이제 우리 악기로 연주하고 싶구려. 박연은 우리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편경이라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편경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두드리면 소리가 나죠. 다른 소리가 각각 나겠죠? 세종대왕은 눈을 지그시 감고 편경 소리를 들었어요. 중국 것보다 소리가 훨씬 아름답소. 정말 수고 많았소. 임금은 박연과 함께 기뻐했어요. 편경은 돌로 만들어진 악기이고 망치 모양의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랍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에도 관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매달린 끝에 고려의 역사책을 펴냈네요. 역사란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하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오. 학자들은 세종대왕의 참뜻을 깨달았어요. 이 무렵 북쪽에서 끊임없이 여진족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세종대왕은 김종서 장군과 최윤덕 장군을 불렀지요. 내 그동안 여진족을 달래려고 했으나 또 쳐들어왔어. 이 기회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 땅을 되찾으면 어떻겠소? 두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말을 달렸어요. 여진족은 두 장군의 씩씩함에 놀랐지요. 마침내 여진족을 몰아냈어요. 세종대왕은 두만강 남쪽 땅이 모두 조선 땅이 되었다며 크게 기뻐했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일본 해적이 사납게 굴었어요.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죠. 짐은 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딱해서 더는 못 보겠어. 이종무 장군이 앞장서 왜고를 무찔러 주시오. 시간이 지나 세종대왕은 대마도를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대마도는 우리나라인 것을 왜고에게 일러라. 백성들은 기뻐 소리쳤어요. 이때 대마도도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었네요. 나라는 평화로워졌지만 세종대왕은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겪으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세종대왕은 지편전에 나가 학자들에게 말했어요. 쉬운 우리 글을 만들자는 것이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남의 나라 글자를 빌려 써야 한단 말이오. 세종대왕은 반대하는 신하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을 위한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써주시오. 신하 가운데 누구도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리하여 세종대왕은 우리 글을 만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세종대왕이 왕자에게 물었어요. 꾀꼴꾀꼴 뻐꾹뻐꾹 짹짹 구구 새 울음소리를 글로 써보겠느냐? 아바마마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 소리를 적을 수 없사옵니다. 바로 그것이다.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 중국과 우리는 글자를 똑같이 쓰지만 말은 서로 다르니 소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어야겠구나. 소리를 연구하려면 입의 모양뿐 아니라 입술도 잘 살펴야 하오. 누구라도 거뜬히 익힐 수 있는 우리 글이 만들어졌소. 세종대왕은 기뻤어요. 곁에 있던 신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요. 전하, 우리 글자로 새소리, 바람소리 모두 쓸 수 있사옵니다. 그렇소. 글자가 쉬워서 백성이 금방 배울 수 있을 것이오. 세종대왕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으로 우리 글 28자가 만들어졌지요. 1446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 이름 붙인 글자를 온 나라에 알려서 쓰도록 했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지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훈민정음 머리말에 이렇게 썼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가지고는 서로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우리말을 적는 글이 없어서 그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어요.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 문화를 꽃피운 임금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답니다. 오늘날 훈민정음을 부르는 한글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세종대왕 때 만든 과학기구네요. 혼천의, 관천대, 앙부일구, 측의기, 자경루, 그리고 장영실의 동상도 있네요. 오늘은 세종대왕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